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는 작가 김세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작가로 활동하고 있지만 사실 본업은 회사원입니다. 서울에 있는 한 식품회사 인사팀에서 교육 담당자로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5살 난 귀여운 딸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기도 합니다. 회사원이고 아기 엄마인 제가 작가가 된 건 아주 우연한 계기에서였어요. 제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육아휴직을 가게 된 적이 있는데요. 항상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일을 하다가 집에서 말도 안 통하는 아이랑 하루 종일 보내려고 하니까 그 시간이 너무 힘들고 또 재미가 없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즐겁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그날 있었던 일들 중에 기억에 남을 만한 일들을 그림 일기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림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멋진 재료들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색연필이나 물감 같은 재료들을 활용해서 손그림으로 그림 일기를 그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그린 그림 일기에 짧은 글들을 더해서 네이버 포스트와 브런치에 연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림 일기를 그리기 시작하니까 신기하게도 육아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 그리고 스스로 발전하는 느낌도 들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꾸준히 이어가니까 예상치도 못했던 기회들도 많이 만나게 되었어요. 온라인 미술 매거진에서 그림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저를 이웃집 아티스트로 선정해서 소개해 주시기도 하셨고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하는 웹진에 희망을 주는 명사라고 해서 저를 선정해서 또 인터뷰를 해주신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TV에 나온 적도 있어요. EBS 지식 채널에서 예술하는 습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의 이야기와 작업들을 TV에 소개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그동안 그렸던 글과 그림들을 모아서 책으로 만들었고 출간해 작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또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을 즐기는 소위 말 그대로 열심히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회사원으로 엄마로 그리고 작가로 하루하루 열심히 살던 저에게 갑자기 인생을 뒤바꿀 만한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공황장애라는 지독한 병에 걸리게 된 건데요. 사실 저는 공황장애 같은 병은 저처럼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는 찾아오지 않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며 살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되게 혼란스럽고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공황장애는 오히려 열심히 성실히 사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찾아온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께는 이 공황장애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처음 제가 공황 증상을 느낀 건 퇴근길 지하철에서였어요. 그날도 제가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지하철에서 갑자기 평소보다 심장이 빠르게 뛴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보통 심장이 막 쿵쿵쿵쿵 이렇게 뛴다면 그날은 막 쿵쿵쿵쿵쿵 막 이렇게 뛴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심장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제 귓가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제 심장 소리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온몸이 막 땀으로 비 오듯이 젖었고 나중에는 숨을 제대로 쉬는 것도 좀 힘들게 되었습니다. 흔히 과호흡이라고 하잖아요. 막 숨을 제대로 쉬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쉬면서 마치 숨이 당장이라도 멎어버릴 것 같다는 그런 무서운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또 그 순간 되게 신기했던 건 항상 타고 다니는 이 지하철이 되게 무서운 공간처럼 생각이 되었다는 거예요. 당장 내가 이곳에서 탈출하지 않으면 정말 어떤 무섭고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허둥지둥 막 사람들을 밀치면서 지하철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하철에서 나와서 플랫폼에 앉아서 잠깐 이제 숨을 고르면서 한참을 그렇게 멍하니 앉아만 있었어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증상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되게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뭐지? 또 왜 괜찮아지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괜찮구나. 이제 괜찮아졌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괜찮은 줄 알았거든요. 그 이후에 제가 한번 회사에서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요. 출장지가 좀 멀어요. 그래서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KTX의 문이 닫히자마자
같은 증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하철은 무서우면 바로 내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KTX는 한 구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바로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창문을 뚫고 막 탈출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진 저는 기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KTX 화장실 칸에 숨어가지고 어찌저찌 되게 힘들게 그 여정을 완료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제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일단은 매일 출퇴근하는 지하철, 버스 이런 것도 되게 무섭고 두려운 공간이 되었고요. 그리고 KTX라든지 택시 이런 공간들에서도 굉장히 공황 증상이 자주 일어나서 힘들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느꼈던 증상들을 인터넷에 타이핑을 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이게 바로 공황장애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믿어지지도 않았고 받아들이기도 조금 힘들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단순히 이것은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뭔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좋아질 거야. 아니면 뭐 맛있는 음식을 먹고 푹 자고 나면 분명히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병원에 가지 않고 좀 버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런 공황 증상은 더 자주, 더 심하게 저를 찾아왔고요. 나중에는 집에서 막 주말에 쉬고 있을 때도, 그리고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도 계속 이렇게 공황 증상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더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또 공황장애의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공황 증상이 없는데 공황 증상이 올까봐 두려워하고 불안에 떠는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기불안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예기불안도 되게 심한 편이어서 거의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내가 혼자서는 더는 해결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겠다 결심을 하고 병원을 찾기로 했죠. 저는 세상에 이렇게 많은 정신과가 있는 줄 몰랐어요. 사실 병원을 검색하면서 회사 가까운 데로 다니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회사 가까운 병원을 막 검색하면서 회사 근처에 병원이 없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고민을 하면서 찾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회사 근처에 무려 5군데가 넘는 정신건강의학과가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병원들이 또 하나같이 예약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거의 일주일치 예약은 다 이미 마감이 되었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로 병원에 처음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병원 문을 딱 열고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많이 망설였어요. 제가 생각했던 뭔가 정신과라는 병원에 대한 어떤 이미지 같은 것이 있었거든요. 되게 무서운 상상들을 하면서 병원 문을 열었는데 아니 이게 웬걸 그 안에 정말 저처럼 평범한 회사원분들이 다 줄지어서 대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중에는 저랑 또래의 분들 아니면 저보다 어린 사회초년생 같이 보이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가 광화문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회사가 많기도 하고 오시는 분들이 다 목에 사원증을 걸고 그렇게 앉아 계시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되게 당황했어요. 여기가 정신과가 맞나? 여기 약간 뭔가 사내 카페나 뭐 탕비실 같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은 거예요. 이렇게 뭔가 도심 속에 회사원들로 가득한 이곳에 정신과가 이렇게 많다는 사실과 또 이렇게 젊고 평범한 사람들이 많이 정신과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이 병이 나만 앓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처럼 평범한 이런 회사원들이 많이 앓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안심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공황장애 하면은 연예인병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공황장애는 연예인이나 걸리는 병이야. 공황장애는 뭔가 마음이 나약하고 그리고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들이 걸리는 병일 거야. 라는 뭔가 무언의 편견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병원 진료를 받던 날 선생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왜 공황장애라니요? 제가 왜 공황장애에 걸렸죠? 저는 되게 밝고요.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거든요. 막 이렇게 하면서 뭔가 하소연 같은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진정시키면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공황장애에 대해 오해하고 계신데요. 공황장애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입니다. 공황장애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 걸리는 것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무슨 얘기지? 하고 이제 들어보니 또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세경님, 공황장애는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을 편하게 가지면 분명 좋아질 거예요. 라고요. 결국 공황장애라고 하는 병은 연예인병도 아니고 나약해서 걸리는 병도 아니고요. 마음을 돌보지 않아서 생기는 그런 병이라는 얘기인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이후 계속 이 말을 주문처럼 외우고 지냈습니다. 네, 사실 제가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나서 공황장애로 처음에 너무 힘이 들어서 회사를 그만두려고 했었어요. 일단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매일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것도 너무 힘이 들고 또 회사에서도 자꾸 이제 사무실에서도 이런 공황 증상들이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누가 이걸 알게 되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두려움도 있었고요. 뭔가 회사에 가면 항상 스트레스 받는 일들을 겪게 되니까 내가 그냥 차라리 회사를 쉬면서 이 병을 좀 치료에 전념을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회사를 퇴사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황장애라는 병이 도대체 뭔데? 내가 왜 공황장애 때문에 퇴사해야 하지? 뭔가 공황장애라고 하는 악당에게 제가 막 지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한 발 물러나고 나면 이렇게 영영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가 숨어버리게 될지도 몰라라는 두려움과 걱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생각이 드니까 이게 퇴사를 하는 게 맞나? 아, 그래. 내가 퇴사를 할 때 하더라도 공황장애 때문에 퇴사하지는 말자. 공황장애를 다 극복하고 다시 전처럼 잘 지낼 수 있을 때 그때 퇴사하는 거야.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됐고요. 또 지하철이 무섭다고 퇴사할 순 없잖아.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마음을 돌보지 않고 그저 치열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기만 하면, 그렇게 마음을 돌보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런 지독한 공황장애라는 병을 만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인생에 그런 공황을 만났다고 하시면 또 너무 좌절하지 말고 우리도 충분히 이것을 씩씩하게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후 저는 7개월 동안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공황이나 일상 속 불안에 맞서는 다양한 훈련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치료를 받으면서 열심히 노력했던 것들을 혹시라도 같은 아픔을 가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카카오 브런치와 SNS에 그림과 글로 기록해서 남기기 시작했어요. 신기하게도 저를 괴롭히던 공황은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병원 진료도 더는 받지 않게 되었고요. 공황장애로 꾸준히 먹던 약들도 끊을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평소에 마음을 잘 돌보면서 그렇게 사는 방법들도 찾다 보니까 오히려 전보다 더 건강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처음 공황 증상을 겪고 지금 한 3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다행히 아직까지 병원을 다시 찾을 만큼 힘든 상황도 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지금 회사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여기 스튜디오가 분당 판교에 있는데요. 저희 집에서 굉장히 멀어요. 그런데 1시간 넘게 지하철 타고 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만큼 공황을 잘 이겨내고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제가 얼마 전 2번째 책을 출간하게 된 건데요. 지하철이 무섭다고 퇴사할 순 없잖아입니다. 제목에서도 느끼셨겠지만 이 책은 공황장애 에세이인데요.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제가 어느 날 공황장애라는 지독한 병에 걸리고 또 이 병을 극복하고 씩씩하게 이겨내는 그 모든 과정을 책에 담았습니다. 제 책의 추천사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하지연 박사님께서 써주셨어요. 그런데 박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책은 현실적이고 생생하고 정말 따뜻하다라고요. 실제로 공황장애를 경험해 본 사람이 쓴 책이기 때문에 의사이신 분들께서 보시기도 되게 좋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무쪼록 이 책이 평소 불안한 마음을 많이 느끼시거나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공황 증상으로 굉장히 힘든 일상을 보내고 계신다면 그런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결국 정리하면 공황장애라고 하는 병은 연예인병도 아니고요. 나약해서 걸리는 병도 아니라는 겁니다. 건강한 누구나 자신의 마음을 돌보지 않으면 이런 마음의 병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혹시라도 공황이라는 힘든 이런 병을 마주하고 계시다면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그리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시는 것도 너무 겁내지 마시고, 그렇게 씩씩하게 이 병을 이겨내시기를 응원하고 싶습니다.